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발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영주 민원팀장이십니다. 장경원 가족관계 등록팀 팀장님, 이지현 세주소 팀장님, 김덕은 지적팀장님, 정국채 직가관리팀장님. 그럼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19만 4천 원보다 3.2% 증가한 24억 7,711만 7천 원으로 7,69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설명서 373쪽입니다. 종합민원행정추진사업 예산입니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통합증명 발급기 등 읍면동 민원실 물품과 점자 안내 책자 등 민원인 편의용품, 시청 별관 1층 입구, 코로나19 비접촉 검사를 위한 열 화상 카메라 구입 등으로 7,40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375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혁신콜 전용 사무 공간 마련을 위한 책상, 의자 등 물품 구입, 그리고 민원실 및 직가 사무실에 노후된 냉난방기, 냉장고 교체, 그리고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실 도움벨 등을 구입하고자 1,2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콜은 맞춤 도움콜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377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개발비용 확인 용역 의뢰 수수료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 보상금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직원 출장 감소로 기본여비 및 관외 출장 여비를 4,2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필 토지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선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입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네, 설명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행정 추진해가지고 7,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대기 호출 시스템 9대 그런데 이 9대만 요번에 그 구입을 하면은 15개 읍면동 다 그 번호표 이 저기가 구입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구입을 하면은 필요 수량은 다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9대니까 6대는 다 지금 기존에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존에 있습니다. 저희 토지민원과가 네. 하나 더 하는 이유는 지적에 대한 민원이 종류가 있다 보니까요. 이게 누르는 호출하는 창구가 달라서 좀 불편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적적으로 한 대 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지문 스캐너는 무슨 지문 스캐너? 이거 세대는 뭐예요? 인감 증명. 인감 증명? 예. 지문으로 요새 하거든요. 등록할 때. 아, 지문으로? 예. 세 군데만 하는 거라? 근데 추가 기존에 돼 있는데 구입하는 겁니다. 이제 교체 노후되거나 좀 고장이 났다든지 네. 이런데 이제 교체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지문 스캐너?
그참 우리가 저 인감 뛸 때 예, 그 지문 저기에는 예, 스캔하는 거예요? 예, 그거 말하는 거. 인감 뛸 때 그걸 한다. 민원 그 통합 발급기는 이제는 여기 이것도 4대만 구입해주면 저 전체 15개 우리 읍면동에 다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추가 구입을 하고 이제 오래된 거는 교체도 하는데요. 예. 일단은 기존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한 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한 명이 한 대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가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추가 구입을 해가지고 민원 그 발급을 신속하게 하려고 추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 증명 발급기, 무임 발급기. 통합 증명 발급기는 뭘 통합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난 이것도 통합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민원실에 가면은 뭐 짚는 등본부터 여러 가지 뭐 지적도 토지대장 다 띄잖아요. 예. 그거를 발급할 수 있는 그 발급기 이름이 통합 증명 발급기고 예. 거기서 이제 발급이 되는 경우가 한 이런 건 무임 발급기에서는 안 되는 건가? 무임 민원 발급기에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36종이 가능한데 그럼 차라리 무임 발급기를 더 넣는 게 낫지. 그 무임 민원 발급기도 지금 현재 한 36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예. 설치가 돼 있고 이 이제 통합 민원 발급기는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그 전산 기기고요. 무임 민원 발급기는 이제 외부에서 발급을 하는 건데 예, 예. 이게 많이 다르죠. 달라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 요거 통합 증명 발급기는 그 민원실에서 직원만 쓰는 거고. 예. 아. 그 발급기니까 이해가 잘 안 가. 통합 민원 발급기, 뭐 인증기, 지문 스캐너. 그래도 기기 명칭입니다. 예? 기기 명칭이에요. 기기 명칭. 예. 요거 다 이제 민원실에서만 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그 종합민원 행정 추진에서 보면 지금 4대를 설치하면 안성에 읍면동으로 다 설치가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무임 민원 발급기는 저희가 다 설치되지는 않고요.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아, 왜냐면은 지금 민원 발급하는 그 비율이 그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면은 읍면 시청에서 하는 게 한 38% 정도, 그리고 이제 정보 24라고 그래서 그 무료잖아요. 근데 그 무료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50, 한 2% 정도는 그걸로 하고 있고 무임 민원 발급기는 한 4%. 근데 전체 그 민원으로 보면은 한 10% 정도는 민원 발급기에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주민등록은 정부 24시에서 많이 해. 한 50%, 52%니까 읍면동이나 시청에서 발급받는 것도 더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 전산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무임민원 발급기 설치도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좀 수요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항상 받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죠. 읍면동에는 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면 고산면이 들어왔길래 원래 미양면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예, 없는 네, 데가 그래서 나는 있습니다. 이걸 안 넣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을 안 해서 안 나왔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읍면동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민원 건수가 저기 그 인구가 적대든지 민원의 어떤 수요가 많지 않으면은 이걸 갖다 놓으면은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발급량이 거의 없는데 네, 갖다만 놓는다고만 다 효율적이지가 않아서요. 근데 저희가 어떤 그런 거를 여건을 봐가지고 수시로 1년에 뭐 수시로 요청을 하면은 다음에 예산을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예산을 뭐 편성한다든지 그거는 항상 수요 조사는 그 정기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그렇죠. 할 굳이 필요는 예, 없다는 읍면동에서 그런 거죠? 신청이 그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수요량이 적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다고 그걸 뭐
일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77쪽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환인, 용역, 의뢰 수수료, 용역 비용입니까? 이게 수수료입니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예. 이게 이제 그 업체에서 제출을 하면은 개발부담 관련된 제출을 하면은 그게 정산이 제대로 잘 됐는지 정확한지 과다가 됐는지 과소가 됐는지를 저희도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그러면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 용역이네. 필수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개발부담금 그러면 이렇게 소송 같은 것도 민원인한테 너무 많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까?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부과를 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인정치 못하면 너무 과다하다 하면은 소송하는 경우가 그래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저희도 개인이 공무원이 하면은 어떤 그 사적인 어떤 게 잘못하면 개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사한테 맡겨서 개발사가 해온 그 사업 계획이 그러니까 개발 부담 뽑은 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이렇게 무슨 일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용역 예산이 어느 해보다도 올해 많이 좀 편성이 되고 건수도 많아가지고 사실 꼭 용역이 필요치 않은 것은 용역을 안 하고 우리 각 부서에서 담당 전문과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용역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송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예, 있고요.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이제 개발 비용을 제외를 하고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전문가에 의해서 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야 이제 소송을 해더라도 우리가 지지 않고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관여가 된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정당한-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안정열 의원님. 예, 보충 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인 이제 발급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은 이제 신청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사항을 봐서 이렇게 해드린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일죽에는 무인 발급기가 있는데 죽산에는 없었어. 그 죽산 농협에서 무인 발급기에서 농업 경영체를 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가라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산 면에 하나 이제 무인 발급기를 놨잖아요. 네. 그 우리 이제 면 단위 가면은 대개 농업 경영체에 뜨는 그 농협에서 띄워오려는 저기가 많아요. 네. 면사무소에서도 농업 경영체 띄워와라, 농협에서 띄워와라 뭐 이런데 그거를 우리가 뛸려면은 어디야 품질관리위원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본인 확인을 하면 뭐 이렇게 가지고 띄워주더라고. 그럼 팩스를 해서 주는데 한참 기다려야 돼. 근데 요 무인 발급기에 가서 뛰면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서비스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 전체 없는데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또 그것만 아니잖아요. 뭐냐면 우리 뭐 예비역 우리 증명서 같은 거 있잖아. 네. 군 증명서 또 뭐 의료보험 저 증명서 이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 건강보험 하여간 각종 무슨 이런 필요로 하는 거는 그 무인 발급기에다 다 뛸 수가 있더라고. 근데 그 소요가 별로 없다고 해서 안 해주면은 그쪽 그런 없는 데는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사항인데 이거 한 대에 얼마 가는 거예요? 한 780만 원 정도 가는데요. 그거 농업 경영인체 증명서가 네.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 좀 해주셨던 건데 네. 지금 현재 팩스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읍면동 창구에서도 네. 내년 한 4월 정도면 창구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아, 근데 저 가다 보면 일찍 같은데 보면 창고로 오면은 백할치를 이렇게 유도해 하시더라고. 거기 가서 뛰라고. 예. 뭐 이제 이제 내년 이게 뭐 4월부터 돈 안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수수료 안 내는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까 보니까 뭐 몇 군데가 없더라고요? 네 군데? 없는 곳이 5 정확하게. 난 다 그 뭐 다른 예산은 뭐 어떻게 그냥 막 좀 뭐야 저 잘 세우면서 왜 이런 예산은 왜 또 이렇게 아끼나? 통합민원 발급기는 네. 저희가 인위적으로 갖다 놓기는 좀 그래요. 이게 신청 그 읍면동에서 그 필요하고 네. 그 실적할 가능 이게 지금 민원 건수도 좀 있고 해야지 그냥 갖다만 놓고 뭐 거의 한 달에 몇 건 이용 안 하면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저 읍면동 저기 설치 안 돼 있는 그 면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아, 면사무소야 뭐 놓던 안 놓던 뭐 거기야 뭐 관계는 없겠지만은 정말로 이제는 그 시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 경영체에 뛰어야 되는데 여기 안성 품질관리원권형 차 타고 와야 되고 어느 저 일주 같은 데는 그냥 거기 무인 발급기가 그냥 바로 나오는데 그런 뭐 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뭐 이제 차별 같은 거 그래서 두지 않을까 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뭐 몇 억씩 가는 것도 아니고 저 600만 원이라면은 다해 저기 저 물만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이 어디 농업 뭐 우리 뭐 어디 체육대회 한번 안 하면은 되는데 저기 여기는 이런 데는 또 어떻게 인색한가? 저희는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요청이 설치를 하려고 요청이 하는 들어오면은 예, 해줄 수 있는 설치를 용인이 하려고 있는 합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농업 경영이체는 내년도 4월이면 읍면동 창구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불편 없이 그 발급. 이것도 읍면동 말고 우리 뭐 농협이나 어디 뭐 이마트인가 어디 이런 데도 있잖아요. 거기도 있나? 어딘 데가 그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 무의미한 발급기. 예. 대동농협? 예, 그냥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네. 하던 데는 거기하고 일부 설치돼 안성농협에 있나?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우리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이런 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뭐 건강검진, 뭐 의료보험, 농업경영체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휠체어 12대 지금 구입하는 비용 포함하신 건가 봐요? 네, 12대 전부 본청 민원실에 비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읍면동으로 네네. 배치를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실체가 없는 네. 읍면동에다 다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 민원실에 혁신콜 지금 전용 사무 공간을 조성하시나 봐요. 네, 지금 그 어느 곳에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침 도움콜, 혁신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건 저희 민원팀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 사업은 지금 공약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 민원실 내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민원실 안에 어떤 공간이요? 지금 공간이 지금 저희가 그 전담 인원을 한 3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당장 사무실 그 바깥에는 없어서 거기에 지금 공간을 그 지적서고 쪽에 보면 공간이 좀 일부 있어요. 일단은 그쪽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민원실 환경을 좀 개선을 좀 내년에는 약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민원실 로비 쪽을 조금 개선을 좀 해보려고 리모델링을 해서 좀 하면은 그쪽 바깥 지금 그 일자리센터 나와 있는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별도 공간을 그쪽에다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지적서가 안에다가 사무실을 좀 꾸미려고 합니다. 사무실 그럼 공간이 현재 없어서. 운영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네?
운영 계획은 수립이 되셨나요? 예, 운영 계획은 기본적인 안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추후에 좀 세부 운영 계획 좀 가져다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제 위학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